요즘 부동산 영상 댓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서울 집은 결국 또 오른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저는 세무사지만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맞춰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집값만 보고 증여를 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을 직접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주소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총 6개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챕터를 나눠뒀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곳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첫째,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둘째, 증여하고도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충분하신지. 셋째, 이 집 외에 다른 재산이 또 있으신지. 넷째, 자녀가 이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 것인지. 다섯째, 증여세와 취득세, 향후 양도세를 다 합치면 얼마인지. 여섯째, 사전 증여 합산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보시다가 우리 집이 이런 경우다 싶은 게 나오면 거기를 특히 잘 들어주십시오. 케이스 1.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언젠가 자녀에게 넘겨줄 생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 집 조금 더 오르면 그때 애한테 줘야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세금만 놓고 보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10억 원인 집이 10년 뒤 20억이 됐다면 그때는 세금 계산하는 재산가액 자체가 2배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대로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15억에 증여했는데 몇 년 뒤 1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집값은 5억이나 빠졌는데 나는 15억일 때 증여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오른다고 생각하면 앞당기고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다린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증여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케이스 2. 증여하고도 부모님 노후 자금이 충분하십니까? 부모님 재산이 사실상 집 한 채뿐인데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빨리 증여하세요 해서 집부터 넘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증여하고 나니 부모님 손에 현금이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도 병원비도 필요하시고 또 노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증여세 몇 천만 원 아낀 게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을 아끼려다가 부모님 노후가 흔들리면 그건 절세가 아닙니다. 노후 자금이 먼저고 절세가 그 다음입니다. 케이스 3. 이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습니다. 같은 20억짜리 집을 가진 부모님이라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분, 집 외에 예금이나 다른 자산이 충분한 분. 이 두 분의 증여 시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앞의 경우라면 증여 자체를 신중하게 봐야 하고 뒤의 경우라면 선택지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규모에 따라서 애초에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리기도 합니다. 집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 명의 재산을 전부 한번 적어보십시오. 부동산, 예금, 보험, 사업체, 주식까지요. 적어보시면 그림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이 지금 증여를 해도 되는 상황인가? 이걸 본 겁니다. 전부 부모님 형편에 관한 이야기였죠. 여기서 걸리는 게 있으시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 미루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괜찮다면 이제 세금을 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릴 3가지는 전부 증여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증여는 도장 찍는 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케이스 4. 자녀가 이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 계획입니까? 제가 상담에서 반드시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자녀가 받은 뒤 얼마나 가지고 있으실 겁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은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한 사람이 원래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간은 5년이었는데 개정이 돼서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아주 싸게 사신 집을 증여했는데 자녀가 받자마자 팔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증여세를 조금 아꼈는데 양도세에서 훨씬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절세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케이스 5.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무사님, 이 집 아들한테 주면 증여세 얼마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도 나옵니다. 주택수, 지역, 주택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에 따라서 부담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향후 양도세까지 더해야 진짜 숫자가 나옵니다. 증여세는 줄었는데 취득세까지 합쳐보니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아직 비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손주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입니다. 오늘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부모님이 8년 뒤 돌아가셨다면 그 집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돼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10년을 넘겨야 비로소 빠집니다. 그럼 미리 증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합산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10억일 때 증여한 집이 8년 뒤 20억이 됐어도 20억이 아니라 10억으로 합산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오를 자산이라면 합산 기간 안이라도 미리 증여해 두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증여 시점은 집값 전망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연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10년 이상을 보실 수 있다면 선택지가 넓고 연세가 많으시다면 가액을 낮게 묶어두는 쪽으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6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앞으로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둘째, 증여하고도 부모님 노후 자금이 충분하신지. 셋째, 이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넷째, 자녀가 이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 것인지. 다섯째, 증여세와 취득세, 향후 양도세를 다 합치면 얼마인지. 여섯째, 사전 증여 합산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하나만 놓쳐도 손해가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기 전에 6가지를 다 보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계산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현재 평가액을 확인하고 지금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계산하시고 취득세를 계산하고 향후 자녀가 매도했을 때 양도세와 이월과세 가능성을 확인하고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합산되는 금액까지 넣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시나리오도 나눠보세요. 집값이 20% 오르는 경우, 그대로인 경우, 또 20%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여기서 많이 막히십니다. 여러 세금과 10년이라는 시간을 한꺼번에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는 미루셔도 됩니다. 그런데 계산은 미루면 손해입니다. 집값이 오른 뒤에 계산하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있고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시작해야 그 10년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지금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증여하신 분들께 여기까지는 아직 증여하지 않으신 분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줬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시점 고민이 아니라 다른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5일에 증여하셨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를 안 하셨거나 이 기한을 넘기셨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 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됐을 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증여 재산은 합산이 되는데 그때 신고 기록이 없으면 소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건 미루면 금액이 커집니다. 마무리 및 안내. 오늘 내용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전망의 영역이지만 세금은 계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점 판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증여는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몇 년 뒤에 다시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 채널을 찾으실 수 있게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갑자기 급해지는 일이라 그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다은 세무사였습니다.